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이 됐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가운데 2.2%만 복귀하면서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새해 초부터 지역 겨울축제가 흥행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화천 산천어 축제 방문객은 186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속초시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추진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신설 계획에 해당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2025 태백 겨울축제가 7일 본격 개막합니다. 막바지 겨울축제인 만큼 대형 눈조각과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축제가 태백산 국립공원과 시내 곳곳에서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꼬박 1년이 됐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가운데 겨우 2.2%만 복귀했는데요. 병원은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대병원 응급실 앞에 정상 진료한다는 내용의 안대문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들까지 떠나는 바람에 진료 시간을 줄였었는데 채용을 거쳐 지난달 24시간 진료를 재개한 겁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된 건 아닙니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1년 넘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시점인 지난 6월 기준 인원의 약 7% 수준입니다. 레지던트는 9%가 출근하고 있고 인턴은 2%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모집을 실시했지만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2.2%만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전공의는 없기는 한데 지원자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다시 한번 모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 결국 승자 없이 의료 소비자만 1년째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새해 초부터 강원도 겨울축제가 흥행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화천 산천어 축제 방문객이 18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3년 축제가 시작된 이후 2019년 184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외국인 방문객이 12만 2천 명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3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홍천강 꽁꽁축제도 방문객이 23만 명을 달성하며 지난해보다 40% 증가했고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남겼습니다. 강원도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에 따라 매달 1개에서 2개 시군을 이달의 여행지로 선정해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추진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에 국도 7호선 속초시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구간은 속초시 대포동에서 장사동까지 7.5km 노선으로 기존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해당 구간은 여름 피서철과 관광 성수기 상습 지정체 현상과 교통 혼잡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속초시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 연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2회 태백산 눈꽃 축제가 올해는 태백 겨울 축제라는 명칭으로 펼쳐집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눈이 예년보다 적게 내린 탓도 있는데요. 태백시는 태백산의 자연과 유명 캐릭터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공략할 방침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광장에 거대한 돔이 들어섰습니다. 한쪽에는 대학생들이 눈 조각에 한창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내 단골광장 일대에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표현한 대형 눈 조각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눈 조각이 대폭 감소했지만 예술혼을 불태우는 다국적 대학생들의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考える人という有名な彫刻があるんですけど、知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ロダンの考える人彫刻と有名なハチュピンを一緒に合わせた作品を作りたいと考えています。 오랜만에 태백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비록 축제 기간은 아니지만 남부지방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눈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오시니까 참 좋고 대구는 눈이 안 와가 너무 좋아요. 산악회로 왔으니까 축제 때 마침 못 오고 오늘 첫째 목요일 오니까 이래요. 그래도 오늘 되게 좋네요. 2025 태백 겨울축제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동안 태백산 국립공원과 황지연못 등 태백시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눈을 주제로 열렸던 것과 달리 기후변화 영향으로 유명 캐릭터가 부족한 눈을 대신합니다. 자연을 좋아하시는 기존의 등반객분들은 태백산에서 태백산 나름의 자연을 즐기시면 되시는 거고요. 기타 항지연못 일원에서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셨으면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태백산을 중심으로 했던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태백 시내 곳곳으로 축제장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그 축제장을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광장과 황지연못 그리고 물길 복원지로 분산 개최하면서 국립공원 인근 상권은 물론이고 시내 중심가로 좀 더 이제 파급력을 확대해서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모두 3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박군과 정동원, 이무진 등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개막 축하 공연은 8일 오후 2시 고원체육관에서, 트니핑과 함께하는 별빛 페스타는 황지연못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이지한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 감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가 지난 뒤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일부 환자는 무증상이지만 전파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및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는 음식점,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덜 익힌 굴이나 조개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공장소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그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굴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은 끓여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표현, 예를 들어서 문고리나 변기, 식탁은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은 즉시 소독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출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처리는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후 수행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건립에 속도를 냅니다. 도는 7일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의 설계 착수 보고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350억 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원주시 불온 일반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관할구역 내에서 해양 오염 사고 9건이 발생해 오염물질 1,857리터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오염 사고는 1년 전과 동일했지만 오염물질 유출량은 36% 증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평균 유출량은 5,783리터로 전반적으로 해양 오염물질 유출량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해양 오염 사고 원인은 선박 파손에 의한 사고가 44%로 가장 많았고 밸브 조작 부주의와 충돌 해양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존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존은 지난해 9월 카지노 영업 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이후 후속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 2023년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 계획 대상 사업에 원주 지역 4개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흥업 지정 우회도로 4차선 신설과 문막 흥업 6차로 확장, 지정 간연에서 가곡 4차로 확장 등 4개 노선입니다. 이들 노선의 총 사업비는 4,394억 원이며 사업량은 21.6km 규모로 지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주미 편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초중고 학급 수가 전년보다 88개 줄어든 7,404개 학급으로 확정됐습니다. 초등학교는 72개 학급이 줄었고 고등학교는 24개 학급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학교 학급 수는 8학급 늘어났습니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6만 2,032명으로 지난해보다 3,714명이 줄었습니다. 육군 제102 기갑여단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속초와 고성, 양양 일대에서 혹한기 전수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측은 훈련 기간 국도 7호선과 일반 도로 등에서 다수의 궤도 장비와 군 차량, 병력 기동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훈련간 안전 통제반을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춘천시가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이주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가 확정된 시민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새 보금자리로 이주 후 이사 비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구군과 춘천교육대가 2025년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열린 캠프에는 양구군 내 아동 10명과 춘천교대 학생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캠프에서는 미술작품 만들기, 협동연극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무궁화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예체능 특기생, 다자녀 주거비 장학생 등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다자녀 주거비 장학생 16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